서울시 사각지대 쪽방축제 발전이 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양동 쪽방 주민의 위원장 박종만입니다. 우리가 흔히 쪽방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쪽방에 살면서 쪽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서울시는 그 관광하고 쪽방 그 얄팍한 건물 한 채 갖고 있는 주인들의 그 얄팍한 상술에 의해서 쪽방 주인이 못되고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원입니다. 저는 노동하다가 전 세계에서 해서 갔습니다. 근데 고시원 있다가 쪽방촌을 갔는데 오니까는 그건 밥도 못 해먹고 또 계단집이고 화장실 너무 좁아서 냄새가 납니다. 이런 걸 좀 오셔가지고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구할 건 뭐냐면은 우리도 같은 인간인데 완전히 쪽방의 사람을 사람같이 생각 안 하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영등포 주민이시고 사각지대 쪽방 거주자이신 주재금 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요원 주재금입니다. 저도 지금 저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쪽방촌이라고 그 등록이 안 됐다고 해서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술 지원을 하나도 받고 있습니다.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지원을 받는데 고시원에 산다는 이유 하나뿐이고 지원이 하나 안 돼가지고 이 시정해달라고 한번 찾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자동 쪽방 주민들이 십시일반 서로 돕기 위해 만든 사랑방 마을 주민협정의 교육 홍보 여사 차재설입니다. 쪽방에 살지만 쪽방 주민이 아닌 쪽방 주민들이 있습니다. 쪽방 주민이라면 서울시에서 쪽방 주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동행식당과 동행목욕탕 이용 쿠폰을 비롯해 최근에는 옹기창고라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쪽방 주민들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쪽방에 살면서도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쪽방 주민들은 이 혜택을 받는 주민들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같은 처지면서도 배제되는 상황에 울분을 삼키며 쪽방으로 등록된 곳으로 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쪽방 주민이 되지 못한 걸까요? 최근 수십 년 동안 쪽방이었던 어느 건물은 어느 날 건물주가 주민들을 나가라 하더니 서울시에 쪽방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쪽방 건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쪽방 주민이 아닌 게 되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이 즉시 끊겨졌습니다. 어떤 건물은 주인이 쪽방으로 신청하지 않아서 쪽방이 아니라고 했고 또 어느 쪽방 건물은 건물주가 전입신고를 거부하여 전입신고를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니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고 주거급여를 받아야 방세를 내는 주민은 쪽방으로 인정된 건물로 이사를 계획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 쪽방 주민들은 쪽방에서 또 다른 쪽방으로 이사를 하며 삽니다. 쪽방으로 인정받지 못한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자신이 이사한 곳이 당연히 쪽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쪽은 쪽방촌에 있는 건물이었고 쪽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후 쪽방 상담소에 설교 쪽방 주민으로 등록하려고 했을 때 그곳은 쪽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나눠지는 물건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주민들이 또 다시 차별되고 있는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쪽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쪽방 상담소에서 쪽방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비슷한 환경에도 어느 쪽은 쪽방이고 어느 것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납득할 수 이러한 상황이 황당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고 그저 상담소 직원들이 지정한 곳이 쪽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쪽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면 이러한 불평등과 결과는 없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쪽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동자동 쪽방촌에는 공공주택 사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낙후되어 있는 쪽방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쪽방 주민일 경우 개발과 함께 임대 아파트 입주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쪽방 주민으로 인정되는 것은 단순히 쪽방 주민에게 지급되는 물건을 받고 못 받고를 떠나 주거 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은 비인간적인 환경을 벗어나고 싶은 쪽방촌 주민들이 염원이지만 민간 개발을 주장하는 토지 건물주 쪽에서는 자신들의 민간 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쪽방은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개발을 주장하는 건물주들은 쪽방 주민들이 세대수를 축소하기 위해 쪽방을 일일이 방문하여 쪽방 주민들이 실거주를 하긴 했으며 실제로 쪽방 지정을 취소하거나 전입 신고를 막은 건물은 민간 개발을 주장하는 건물 주적 임원들이 소유한 건물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며 여러 시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적 쪽방에 살면서 쪽방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서울시는 최악의 주거인 쪽방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건물주들이 이러한 행포에 방관하며 침묵하는 것이 진정 약자와의 동행인지 오세훈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쪽방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는 쪽방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진정 약자와의 동행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쪽방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가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 최악의 주거인 쪽방에서조차 부당하게 내몰리는 주민들이 없도록 서울시의 대책을 추구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구호 하나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각지대 해소 없는 약자복지 기만이다. 기만이다! 기만이다. 기만이다. 시대. 다음 투쟁 발언은 민포럼 서울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장비위원이신 민포럼 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장비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푸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창신동 쪽방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계시는 주거팀, 홈리스 추모제 기획단 주거팀 소속의 단체 활동가 분들과 함께 창신동 쪽방촌이 마주하고 있는 주거 취약의 현실이라던가 쪽방 주민분들의 문제, 더불어서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로구청을 필두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창신동 쪽방촌을 둘러싼 재개발 문제들에 대응하면서 쪽방 주민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팀창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주 귀여운 화목한 사랑방이라는 사랑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화목한 사랑방인데요. 저희가 진짜로 사랑방을 구했어요. 진짜 이렇게 쪽방촌 안에 있는 방을 구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 방을 구할 때는 그 방이 쪽방촌에 위치해 있지만 쪽방 건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썰들이 난무했어요. 왜 이 건물은 쪽방촌 안에 있는데 쪽방 건물이 아니냐. 아마도 너무 공실이었던 기간이 길어서 쪽방 건물에서 재배됐을 것이다 라는 아주 유력한 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실제로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건물이 다시 쪽방 건물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신동 쪽방촌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주민분들이 대량 사전 퇴거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쪽방상담소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대책이 없었죠.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퇴거가 되는데 이 많은 분들이 갑자기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렇다고 종로구청이라던가 뭐 종로구 안에 뭐 매입임대를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이 대단히 마련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분들 또 여기 쪽방촌에서 쫓겨나면 여기저기 또 다른 또 주거 취약한 환경으로 가실 텐데 그런 걸 이제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창신동 쪽방촌 내에서 딱 쪽방 건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들을 갑자기 쪽방 건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민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된 일이었죠. 마을을 벗어날 필요 없이 마을 내에서 거처를 유지하실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사실 쪽방 건물은 영원한 쪽방 건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쪽방 건물이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를 반복하는 모습을 저도 처음 봐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만약에 정말 살러 집을 구하러 온 사람이라면 내가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접근할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이 동네에 방을 구하러 오신 분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쪽방촌이고 무슨 건물이 쪽방 건물인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동네에 보증금이 없고 싼 방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단기간에 계약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을 구하러 왔을 뿐인데 그 개개인이 어디까지 쪽방촌 어디가 언제까지가 쪽방촌이고 어느 건물이 쪽방 건물이고 어느 건물이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그리고 삶을 찾으러 온 이에게 그것을 구분하고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또 얼마나 잔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쪽방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또 너무나도 중요한 사정이라고만 이야기되는 되게 중요한 일들이 또 무시되는 것 같습니다. 창신동에서 작년에 쪽방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물론 이제 쪽방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저희는 서울시에서 진행한 것처럼 진짜 쪽방 건물 등록된 쪽방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진행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그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건데 정말 그때 실태 조사를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만나뵐 때도 그렇고 쪽방이 아닌 곳에 사시는 분들은 또 그곳에 살 수밖에 없는 또 되게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창신동이 사전 퇴거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창신동을 벗어날 수는 없고 등록된 쪽방 건물의 쪽방에 방이 빌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라도 쪽방이 아닌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쪽방으로 등록된 건물에 사시다가 그 건물에서 되게 어떤 갈등이 있으셔가지고 급하게 방을 이렇게 옮겼어야 했는데 여기가 당연히 쪽방 건물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쪽방 건물이 아니었다라던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곳에 살 수 있는 그분들의 굉장히 사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재개발로 인해서 사전 퇴거를 당하셔가지고 사실 쪽방 건물이 아닌 건 알지만서도 여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 불안감에 이 마을에 남아 계시기 위해서 쪽방이 아닌 걸 알면서도 들어가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쪽방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 주거 취약 계층이었던 사람이 여전히 주거 취약한 계층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쪽방이냐 아니냐의 문제 때문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거나 그리고 이분들이 재개발 때문에 사전 퇴거를 당했다는 그 사실조차도 쪽방이냐 아니냐의 문제만에 너무나도 집중하다 보면 다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지 않으시느냐 하면 그래도 어쨌든 쪽방 상담소에서 지원을 해주니까요. 이게 쪽방 상담소에서 물품이 들어오면 남지 않습니까? 그 물품으로 이분이 등록된 쪽방 주민이 아닌 걸 알면서도 지원을 어쨌든 해주시니까 그거조차도 못 받으실까봐 쪽방 상담소 왜 내가 사는 건물은 쪽방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화가 나는 지점은 우리가 쪽방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것이 마치 쪽방 주민에 대해서는 완전한이라기
하기 어렵지만 쪽방 주민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좀 괜찮은 지원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 어땠습니까? 쪽방 건물에 에어컨 달아줬다고 그렇게나 자화자찬을 해놓고 정작 마을 가보십시오. 마을이 너무나도 오래돼서 에어컨을 달 수조차 없어서 에어컨을 달 수 없는 곳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쪽방 상담소 지원했다, 쪽방 상담소의 시설물 확충했다라고 해놓고 정작 쪽방 상담소에 계단 있고 경사로 없어가지고 주민분들 이용도 못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쪽방 주민 아니냐, 쪽방 주민이냐 아니냐를 가릴 거면 이렇게 갈라놨으면 쪽방 주민이라도 제대로, 등록된 쪽방 주민이라도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체 쪽방 주민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요점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쪽방이냐 아니냐, 쪽방 주민이냐 아니냐, 이분을 등록할 만한 요건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게 되면 진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쪽방 주민의 현실이라던가 주거 취약계층 분들의 문제에는 정작 그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주민활동가 분들도 말씀해 주셨고 이동화 활동가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주거 취약 문제 해결하려면 쪽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쪽방 주민 요건 확충하고 실태조사 제대로 진행해서 이 사각지대 없어지도록, 무엇보다 쪽방 주민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은 또 맞는지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실태조사 결과와 발표를 이동현 홈리스 행동 상임 활동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홈리스 행동의 상임 활동가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 지역 사각지대 쪽방 실태가 어떤지 확인해보고자 조사를 시도했는데요. 서울 전역을 커버하기에는 재정적으로나 활동 여력이 되지 못해서 서울 지역에서 가장 쪽방이 밀집되어 있는 용산구 동자동 지역을 대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쪽방인데 쪽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 어디인가 기존에 살고 있는 쪽방 주민들의 안내를 받아서 누더기 방식으로 조사 지역을 선정을 했고, 총 6개 건물 75개실 조사 대상 주민 49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총 21명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은 다른 지역에 거처가 있으신 분이라서 총 20명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했고, 또 응답자 중에서 4분과 그리고 관리인 1명을 포함해서 심층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현황을 보면 6개 건물 중에 도시가스 난방을 하는 곳은 3곳에 불과했고요. 2곳은 전기 패널, 1곳은 기름, 이렇게 난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비싼 연료비 혹은 효율이 낮은 설비로 인해서 동절기에 충분한 난방을 하지 못함을, 그리고 이런 결과는 기존 쪽방보다도 오히려 더 낙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전, 굉장히 중요한데요. 쪽방은 밀집되어 있어서 화재라든지 재난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 건물 중에서 소화기가 설치된 건물은 6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서울 지역 쪽방의 90%가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볼 때 이보다 못함을 알 수 있었고, 기존 쪽방의 50% 정도가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사각지대 쪽방은 단 한 곳도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거주민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처를 왜 선택했는지 여쭤봤는데요. 70% 정도가 임대료가 저렴하거나 보증금이 없거나 저렴해서, 달리 얘기해서 경제적인 동기로 현재 거처를 선택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는데 이분들 역시 53% 정도가 현재 거처가 좋아서가 아니라 주거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계속 주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고, 100% 전체가 월세를 거주하셨습니다. 물론 딱 한 분이 보증부 월세셨는데 그래봐야 보증금이 1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기존 서울시 쪽방 같은 경우에 전세가 1.2%, 그리고 자가 0.8% 이렇게 소수이긴 하지만 기존 쪽방 주민에 비해서 점유 형태가 조금 더 불안정함을 알 수 있었고요. 거주민의 85%는 현재 본인의 거처가 쪽방이다라고 주관적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쪽방 주민의 절반이 50%가 과거에 노숙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이거는 서울 지역 기존 쪽방 주민의 46%가 노숙 생활을 하고 계셨던 것들을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지출하는데 어디에 가장 돈을 많이 쓰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1등이 주거 및 수도 광열비였고 2등이 식료품비, 먹는 비용이었습니다. 이거는 기존 쪽방 주민의 실태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하루 3끼를 드시는 분은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40% 정도는 무료급식을 이용했는데 이유를 여쭤봤더니 그냥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경제적 실태도 여쭤봤는데요. 가족이나 친지와 친척과 연락을 하고 지내시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는데 70%가 아예 두절하고 연락을 단절하고 살고 계셨고, 60%는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곳이 전혀 없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비율이 50%였는데 기존 서울 지역 쪽방 주민의 82%가 수급자였음을 봤을 때 수급자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시 일용직 근로하시는 분이 89% 정도 됐는데 기존 서울 지역 쪽방 주민의 한 22% 정도가 임시 일용직에 종사했다는 것과 또 차이가 있었고요. 또 자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분들, 자활 공공근로자의 비율이 11%밖에 되지 않았는데 기존 쪽방 주민의 58%가 공공부문 일자리에 종사함을 봤을 때 굉장히 적은 수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사회복지 서비스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다. 쪽방 주민에 대한 지원 서비스로부터 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접근성이 취약하다라고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환과 장애에 대해서 여쭤본 건가, 80% 정도가 장애가 있거나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역 쪽방 주민의 89% 정도가 질병이 있음이라는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요. 끝으로 쪽방 주민, 고시원 주민 이렇게 취약한 거처에 사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쭤본 결과 알고 있다라는 비율은 3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45%, 한 절반 정도 되었는데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여쭤보니까 그냥 급식 드시고 옷 받고 물건 주면 받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리하게 해서 사각지대 쪽방 주민은 쪽방 주민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거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노숙인 일시보호 시설, 노숙인 급식 시설과 같이 절반은 거리 홈리스 상태에 있다. 절반은 거처에 있으면서 절반은 거리 노숙 상태에 있는 반주거 반노숙 상태를 살고 있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조사 결과 저희가 시사점을 찾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원 대상 쪽방 주민으로 인정하는 이들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쪽방 주민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서 쪽방 주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쪽방 주민이란 시장이 별도로 정한 쪽방 밀집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밀집해 있을 조건과 그리고 시장이 정한 사람만 쪽방 주민이야라는 행정의 전권을 위임하는 개념 정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9달 늦게 제정된 대구지역 조례에 따르면 쪽방 주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쪽방 생활인이란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죠. 주거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이라고 하면 비닐하우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고시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텐트촌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죠. 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협소하고 시장 행정의 정권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정의하느냐, 이런 정의부터 바꿔야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2004년부터 매해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22년 실태조사는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시기에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지금 발표하는 것도 약 앞으로 한 달 후에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누락 없는 조사를 하라라고 그 시기 특성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서울시 조사는 기존 쪽방 주민의 정보와 건물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거기에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14년도, 15년도 조사 계획을 보면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쪽방 상담소 추가 설치를 고려한다, 이러한 조사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러한 조사의 목적은 사라지고 기존 쪽방에 대한 허구한 날 같은 조사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가 아니라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런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사각지대 해소 없는 약자 복지 그만이다. 사각지대 쪽방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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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 출제 발표 및 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참가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